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집에 계시니까 오히려 집안 정리는 더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주방도 했고 냉장고도 했고 옷장도 했잖아요. 오늘은 서재와 자녀 방의 정리 수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재나 자녀방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책을 버리는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책은 우리가 잘 못 버리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책을 왜 못 버릴까요? 책은 지식을 버리고 우리가 교양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책을 잘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아이가 뭐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유치원 때 읽었던 책도 가지고 있고 또 중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동화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책들은 동생들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놔두는 경우도 있고 또 뭔가 책을 우리가 좀 돈을 많이 주고 사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책은 맞춤법이 변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책도 오래 놔두면 먼지가 많이 쌓여요. 근데 책을 다 못 버리고 옷처럼 우리가 책도 잘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라서 가지고 있으려면 분류를 잘해서 나중에 쓸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나이가 지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깨끗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자에 맞춰서 적당한 공간과 위치를 정하고 청소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그 책에 책벌레 생기는 거 혹시 보셨어요? 책에 먼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책에도 벌레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책은 깨끗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종이로 만들어져서 먼지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책을 구매하실 때는 원령을 앞서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데 나중에 봐야 되는 뭐 위인전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는 뭐 학습 백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구매하시는 거는 아이가 그 나이가 돼서 읽을 때 되면 더 좋은 책, 더 좋은 책이나 더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원령을 앞서가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책의 사이즈나 디자인에 맞춰서 우리가 책장을 구매해야 되는데 우리는 책장을 그냥 디자인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책장을 놓는 어떤 위치, 공간이 어디에다 내가 책장을 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냥 책장을 사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얼만큼이고 어떤 책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책장을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책장 여기다 놓을까? 그러면 우선은 돈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냥 내가 보기에 디자인이 좋은 그런 책장을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책장도 책의 크기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책장을 구매하시면 책이 크기가 크고 작고 이런 경우도 충분히 선반의 높이를 조절해서 책장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책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책, 또 앞으로 구매할 수 있는 책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구매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을 정리할 때는 책만 빽빽하게 정리해 놓으니까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책이 벽 쪽에 한쪽 벽에 빽빽하게 꽂혀 있는 집이 저는 굉장히 부러웠는데 그 집 아이는 숨이 콱콱 막힌다고 했어요, 저한테. 저는 그 학생 어떤 아는 학생 집에 갔는데 한쪽 벽면이 전부 다 책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럽고 저 많은 책이 속된 말로 이거 얼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육비를 엄청나게 지출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 아이는
그렇게 많은 책이 자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너무 많은 책을 한꺼번에 많이 사주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아이가 성장하는 그 단계에 맞게 아이가 필요한 책을 그때그때 맞게 사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책꽂이에 책을 정리하실 때에는 장식의 공간과 수납의 공간을 분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책을 꽂아놓고 그 앞에 사진이나 예쁜 장식품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책을 읽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앞에 장식품이 있으면 그걸 치우고 책을 꺼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책을 꽂을 때 너무 빽빽하게 꽂으면 꺼내서 읽고 아이가 돌려놓기 힘들어요. 그래서 책을 한 80% 정도만 꽂아서 꺼내기도 편하고 다시 돌려놓기도 편할 만큼 한 80% 정도만 수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구류 같은 것도 요즘 아이들이 한두 명인데 문구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문구류를 구입하지 마시고 문구류 같은 경우 보통 풀이 하나 필요하면 한 개씩 문구 사면 좋은데 엄마들이 보통 막 세트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금방 하나 잃어버리면 또 그냥 하나 주고 물건에 대해서 너무 애착도 없고 아이들이 물건의 귀함도 좀 모르는 것 같고 하니까 집에 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만한 공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양만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나오는 시험지나 잡지 같은 것들은 왜 월간 잡지 같은 경우 1년 내내 모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모아가지고도 그러니까 모아 놓으면 그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책들을 모아놓고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잘라가지고 스크랩을 만드시든가 주기적으로 시험지 같은 경우는 다 본 거라면 배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책꽂이 정리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위에 보시면 논문 종류들이 있고 아래 책들이 많이 꽂혀 있는데 이렇게 보통 우리가 스케치북 같은 것도 책 위에다 이렇게 꽂아놓기 쉽죠. 조그만 상자들도 많이 있고 책 위에 뭐든지 다 많이 이렇게 가로로 꽂아놓게 되고 또 책 앞에다 뭐 화장품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올려놓기가 쉬워요. 이렇게 놓으면 아이들이 뒤에 있는 책은 절대 읽지 말아라 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책꽂이를 정리하기 전의 모습이고 이거는 정리 후 모습입니다. 근데 논문집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셨는데 이렇게 정리를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지금은 논문을 굳이 이렇게 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냥 USB에 담아서 좀 더 부피를 줄여가지고 보관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책은 종류별로 구분해서 책의 키 높이도 맞추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훨씬 좋고요. 무늬 있는 장식장이라면 여기에도 조금 더 깔끔하게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담아 놓으시면 찾기가 편하고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품들을 넣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책들이 어지럽게 꽂혀 있고요. 가로로 또 넣어놓은 책들도 많고 책 앞에 다른 물건들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옆에 보면 정리된 모습을 보면 작은 책이나 다이어리 같은 것들은 책꽂이에 하나씩 꽂지 않고 바구니에 담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좀 키가 작은 책들은 그냥 놓았을 때 좀 뒤로 밀려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지탱이 오래되고, 또 책들이 크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똑바로 책을 꽂았을 때 책이 뒤로 밀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페트병이나 우유팩이나 그런 것들을 놓아가지고 뒤로 밀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작은 책이나 다이어리는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수납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 아래도 보시면 여기보다 조금 작은 책들이 있지요. 그래서 바구니에 담아서 이 책을 잘 세워주는 북엔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작은 책들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으면 훨씬 더 이 책을 책꽂이에 잘 꽂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작은 것들은 이렇게 작은 바구니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책은 시리즈별로 이렇게 번호 맞춰서 예쁘게 꽂아 놓으시죠. 근데 책이 번호를 맞춰서 깨끗하게 장식하는 효과가 아니고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목표니까 책을 예쁘게 진열하는 거에만 신경 쓰시면 안 되고,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좀 헐렁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0% 정도만 꽂아서 아이들이 자주 책을 꺼내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 키 높이에 맞게끔 아이가 그 시기에 읽어야 되는 책들을 눈높이에 맞게 꽂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꽂이를 어른 거랑 아이 거랑 같이 쓰는 경우라면 키 큰 아빠 거는 위쪽에, 아이들은 아래쪽에 키에 맞게, 또 아주 꼬맹이 동생은 더 아래쪽에 꽂아서 아이가 꺼내기 편하게 그렇게 꽂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댁도 책이 굉장히 많지요. 보통 다 시리즈별로 책을 꽂아서 묶어서 꽂았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보기에도 좋고 아주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집인데, 우리 아까 가로로는 책을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같은 시리즈를 한 책꽂이에 꽂기 위해서 여기 칸에 딱 맞는다면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꽂으면 되는데 위 공간도 많이 남고 하니까 위에다 한 시리즈별로 가로로도 꽂아서 보관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읽는 책은 아니고 지금 큰아이가 다 읽었고 둘째 아이가 읽어야 되는 보관하는 책이기 때문에 시리즈별로 묶어서 가로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의 키 높이에 맞는 지금 읽어야 되는 책이겠죠. 네, 읽어야 되는 책들. 그리고 이 아래도 지금 읽어야 되는 책들인데 한 시리즈별로 이렇게 가로 수납을 한 거고요. 가로 수납이 절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책꽂이에 이렇게 정리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여기도 이 한 시리즈랑 이 두 개의 시리즈를 꽂는데 요만큼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요걸 다른 책꽂이에 꽂는 것보다는 같은 종류의 책 위에다 놔주는 게 아이들이 읽기는 훨씬 편해요. 그래서 너무 빽빽하게, 지금 보기에는 사실 너무 빽빽하게 꽂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있게 꽂으시면 사용하시기가 훨씬 편하고, 책 높이가 여기가 이렇게 낮은 경우에는 가로로 묶어서 시리즈별로 수납을 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굉장히 어수선하지요. 이댁도 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책을 안 버리시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책이 너무 많고 책이 이렇게 많이 꽂혀 있다 보니까 위쪽에 남는 공간마다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넣게 돼요. 막 쑤셔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책을 읽기도 불편하지만 뭔가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 나니까 전부 다 위에 있던 것들은 모두 다 정리를 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책도 키 높이를 이렇게 사선으로 맞추시면 굉장히 깨끗한 깔끔한 느낌이 나요. 크기가, 그러니까 높이가 너무 많고 다르고 들쭉날쭉하면 왜 정돈된 느낌이 안 나니까 이렇게 아래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든지 또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책을 수납하시면 좋고요. 책을 이렇게 다 꽂다 보면 이렇게 한 칸에 여유가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 앞에다가 사진이나 어떤 장식품을 놓지 마시고 차라리 한 칸을 비워서 사진을 올려놓는다든지 하면 훨씬 여백의 미를 즐길 수도 있고 장식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곳은 전부 다 책을 꽂았는데 여기는 문이 있는 그런 장식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가방이 모두 다 가방이 여기에 많이 있고 뭐 반지꼬리라든지 다리미 여러 가지 물건들이 문이 닫히니까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를 막 집어넣어 놓은 경우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도 여기 모두 다 가방만 통일을 해서 분류해서 가방만 집어넣으면 훨씬 깔끔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위에는 책꽂이를 쓰시고 아래는 가방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아이방에 책꽂이를 정리한 건데 책도 모두 다 시리즈별로 정리를 했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사선으로 정리를 했고 너무 빽빽하게 꽂지 않은 게 장점이에요. 아이가 빼서 읽을 수 있게끔 여유 있게 수납을 하고요. 다시 읽었으면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책꽂이는 책을 수납하기 위한 책꽂이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노출시켜서 아이가 책을 많이 읽게 도와주는 그런 책꽂이라 이렇게 책장이 있는 곳 옆에 있는 것보다는 아이가 잠자는 방이나 또는 다른 공부방에 그 주위에 읽어야 되는 책들을 골라서 보여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책꽂이가 있는 거 옆에다 놓고 뭐 이렇게 일주일에 읽어야 되는 그런 책들을 엄마들이 골라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책꽂이에서 뺄 수 있으니까 다른 방에 놓고 쓰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는 책꽂이 이렇게 위쪽은 텅텅 비어 있는데 아래는 오히려 막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죠.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는 책을 빼서 읽기만 하고 아이가 돌려놓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돌려놓지 않는 거는 물론 엄마가 뭐 정리해라 이렇게 가리키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냥 꺼내서 막 어질러 놓고 그래도 엄마가 치워주시고 그냥 아이는 책만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정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도 좋지만 일단 물건을 꺼내서 쓰면 제자리에 돌려놓는다라는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모든 책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일단 맨 위로 올라가는 책들은 다 읽었고 나중에 뭐 동생이나 누가 읽을 만한 조금은 보관을 할 필요가 있는 책들을 위로 올리고 아이가 지금 읽어야 되는 책들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장소에 보관을 하고요. 또 작은 책들이나 다이어리 같은 것들은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보관을 하고 아래에 뭐 문구류라든지 특별히 책은 아니지만 책꽂이 옆에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바구니에 담아서 수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자녀 방인데요. 자녀 방에 보통은 책꽂이가 많지요. 아이들 방에는 책 학습을 위한 공간도 있고 또 뭐 놀이를 위한 공간도 있겠는데 보통 여기 책꽂이는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책들이 꽂혀 있고요. 여기는 영어 공부를 하는 책이라서 지금은 이런 카세트 테이프나 이런 걸 이용하진 않지만 이거 예전 사진이어서 카세트 테이프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경우 카세트까지 옆에 이렇게 시리즈로 잘 구비를 해주시면 영어 공부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꽂이에 꼭 책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근처에 모여 있어야지 사용하기 편하다. 우리가 주방에서도 커피나 뭐 이런 것들을 마시려면 정수기 옆에 찻잔도 있어야 되고 커피도 있어야 되듯이 아이들이 어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책꽂이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이렇게 시리즈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번호대로 꽂고 이러면 깨끗한 느낌이 나니까 크기가 요즘 책들은 또 전부 같은 크기에 같은 색깔 뭐 이렇게 번호대로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책들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좀 아래쪽에 눈 높이에서 좀 아래쪽에 보관을 하시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거는 정리수납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도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댁 어머님은 거실의 서재화를 실천하셨어요. 거실의 서재화를 하고 TV도 없애고 한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엄마는 거실을 서재로 만들었는데 거실을 서재로 만들고 나서 이 우리 소파를 놓는 위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소파도 벽 쪽에다 붙여 놓아야 된다. 또 창문 쪽에다 소파를 놓으면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소파를 책장 앞에다 놓으니까 소파 뒤에 있는 책들은 안 읽게 되겠죠. 네. 그리고 소파만 있으면 괜찮은데 소파를 놓고 이 옆으로 어떤 물건들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 이렇게 쌓여지는 잡동사니는 자석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가 쌓이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옆으로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실 면적이 정리 후 사진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는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정리수납만 잘해도 공간은 2배로 늘어나고 살림하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을 치우고 소파를 창 쪽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바닥 면적이 2배로 넓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요즘 아파트 한 평이 1,000만 원은 하잖아요. 근데 이때 거실이 뭐 한두 평만 넓어졌다고 해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버는 거니까 그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도 정리만 해서도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책장 앞에 있던 소파인데 이 가구의 위치를 바꿔서 그러니까 가구를 재배치해서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장 앞에 있던 소파를 이렇게 창 쪽으로 돌려놓고 그 앞에 작은 책상을 놔서 뭐 학습지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시면 학습의 공간으로 또 아니면 여기 있는 책들을 꺼내서 책을 읽는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됐고요. 이 책꽂이 맨 위에는 보관해야 되는 작은 책들이나 또는 뭐 문구류 같은 거, 다이어리 같은 그런 작은 것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여기 맨 위쪽에다 바구니를 통일해서 담아 놓았어요. 그러면 바구니를 통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여기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책의 모양이에요. 여기 바구니에 상세한 사진. 자, 여기는 이런 책상, 독서실 책상이에요. 독서실에서 아이가 집중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딱 칸막이가 있는 그런 책상인데 이런 책상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이가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런 책상을 사용하는데 이런 책상에 너무 책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어지럽게 있으면 아이가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공부를 해라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책상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더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에서 이상하게 어떤 한 방은 약간 창고의 역할을 하는 방이 생겨요. 청소기를 갖다 놓고 엄마의 물건을 갖다 놓고 뭐 이것저것 주소가 없는 그런 물건들을 놓게 되는 그런 방이 하나 생기거든요. 안방은 안방이어서 청소기 같은 게 안 들어가고요. 또 뭐 어떤 옷방은 옷을 놓는 거라 안 되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그런 방들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누구 방도 아니면서 여러 가지 물건이 쌓이는 그런 작은 방이 하나씩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아이 공부방인데 이렇게 청소기를 갖다 놓고 다른 잡동사니를 갖다 놓게 되면 아이가 여기서 공부를 하게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를 위한 학습을 위한 공간, 아이 방에 학습을 위한 공간이라면 공부하는 데만 필요한 그런 책꽂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아이 책상이나 의자가 깨끗하게 정리되어야지 공부를 하는 그런 효과가 나겠습니다. 자, 여기도 공부하는 학생의 그 책상인데 학습에 전념할 수 있게끔 여기를 좀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주변이 어지러우면 아이가 정말 집중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일단 뭘 치워야 하냐면 책꽂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옆으로 쌓아놨어요. 우리 책꽂이 모자르면 정말 그래도 읽어야 되는 책들을 먼저 꽂게 되고 가끔씩 읽거나 거의 안 읽는 책들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책꽂이 옆에 이렇게 쌓아놓게 되겠죠. 이렇게 가로로 쌓여있는 높은 책들은 우리가 읽을까요? 안 읽어요. 네, 안 읽는데 왜 못 버릴까요? 아까워서. 네, 일단 아까워서. 그리고 언젠가는 또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안 버리게 되는데 이런 책들을 만약에 정말 너무 아깝다면 어떤 박스에 담아가지고 밀봉을 해서 뭐 베란다나 창고나 이런 데 보관을 일단 하시고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도 내가 그 책을 꺼내지 않았다. 그러면 열어보지 않고 버리시는 방법.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책을 정리했는데 책꽂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쌓아놨다. 근데 당장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그 책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또 이거 읽어야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못 버리니까 일단 버리려고 하는 어떤 기간을 좀 주고 내가 마음을 먹는 마음의 다짐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박스에 담아서 정리를 해서 일단은 어느 기간 동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길게는 1년이든 이렇게 기다려서 그 시간이 지나면 버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쉽게 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옆에 이렇게 옷걸이가 있으면 여기 옷걸이의 그 고리마다 우리는 옷을 걸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 거는데 나중에는 2개 걸고 3개 걸고 막 옷걸이가 넘쳐나게 그렇게 지저분하게 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예 다른 곳으로, 다른 위치로. 옷걸이의 위치는 방문을 열었을 때 보이지 않는 위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문이 열리면서 그 뒤쪽. 그러면 방문을 열어놨을 때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런 쪽에다 옷걸이를 설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가구를 재배치한 건데요. 여기 책꽂이랑 이쪽에 있는 책꽂이는 모양이 다르죠. 이 다른 방에 있던 책꽂이를 가져다가 여기 책꽂이를 바꾼 거고 이 책상 뒤에 있는 이거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책상 뒤에 있는 요거는 침대 헤드예요. 네, 침대를 버리고 엄마가 침대를 교체했는데 침대 헤드가 멀쩡하니까 아까워서 책상 뒤에다 꽂아놨어요. 이렇게 놓으신 이유는 책상 뒤에 어차피 책꽂이 때문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에 이런 뭔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연필이라도 올려놓고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셨는데, 물론 연필을 올려놓고 쓰기는 편했어요.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공간마다 모든 것들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더 어수선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됐고요. 책상도 책상 넓이만큼 아이가 다 어지르면서 쓰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뭔가 책을 꺼내서 공부를 하고 책꽂이에 돌려놓는 습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그렇게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어려서부터 정리하는 습관이 생겨서 크게 되면 물건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는 정리하는 힘이 생겨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도 자기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자기 주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 업무를 굉장히 성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하니까 아이한테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마시고 일단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까지 라는 그런 교육을 하시면 정리를 잘하는 아이로 자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책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는 아이들은 옷도 정리를 안 해요. 그 의자에다가 그냥 이렇게 걸쳐놓게 되는데 하나 걸치면 괜찮지만 두 개, 세 개 걸치면 나중에 의자가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어른들도 그렇죠. 퇴근하고 와서 식탁 의자에 외투를 걸쳐놓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식탁에다 가방을 올려놓는 경우도 많고 근데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 그게 습관화돼서 정리가 안 돼요. 정리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엄마만 정리를 하고 온 식구들이 다 어지른다고 하면 엄마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잖아요. 식사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갖게 되니까 각자 자기가 쓴 물건은 자기가 제자리에 돌려놓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방 책상에 의자는 이렇게 바퀴 없는 거 있죠. 움직이지 않는 걸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집중해서 바른 자세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책들은 여기 책꽂이 앞에 여러 가지 다른 물건들이 있었는데 새로 정리하면서는 책 앞에 물건들을 놓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읽어야 되는 책이랑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랑 좀 분리를 해서 여기서는 학습에 관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교과서 뭐 이런 문제집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정리를 했고 여기는 아이가 읽어야 되는 책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좀 크면 그 학습 공간이랑 놀이 공간을 구분해야 되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책도 그냥 장난감처럼 그래서 놀이하는 공간이랑 학습하는 공간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요. 아이는 책을 읽는 것이 그냥 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장난감을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 놓은 모양인데요. 이 장난감도 종류별로 다 분류해서 바구니에 담거나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고요. 아이가 있어서 뭔가 아이들은 막 저 책꽂이에 발로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지 않게끔 너무 높은 곳에 이런 장난감들을 올려놓는 것들은 사실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댁은 옷장 안에 이 어머님이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아이 책상을 넣었어요. 책상을 넣으신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책상을 넣고 나서 이 안에 정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산만하게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옷을 걸고 나서 공간이 많이 남는다면 그 아래 공간에는 바구니를 사용해서 다른 속옷이나 양말이나 그런 옷들을 접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서랍이나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해서 옷을 개서 서랍에 넣을 때도 가로로 쌓지 마시고 세로로 넣으면 한 번에 꺼낼 때 다른 옷들이 딸려 나오지 않으니까 훨씬 더 쓰기 편하십니다. 여기는 아이가 쓰는 장난감 또는 교구들과 학교에서 쓰는 악기들 그리고 교재, 책들 이런 것들이 꽂혀 있는 책꽂이의 모양이고 위에 있는 서랍에는 여러 가지 문구류를 분류해서 담았어요. 분류해서 담으면서 라벨링을 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사인펜이라고 써있는 요 칸에서 형광펜을 빼가지고 쓰고 요 제자리에 딱 돌려 놓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 놓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라벨링도 중요하지만 쓰고 항상 제자리에 돌려 놓는다. 그런 교육을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책상을 보통 정리를 해보면 책꽂이에 여러 가지 연필이나 이런 필기 도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서랍을 보면 필통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서로 주고받는 것 중에 학용품들이 많다 보니까 필통도 하나이가 막 10개 이상 가지고 있고 색연필도 굉장히 많고 필기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욕심에 다 쓸 것 같아가지고 서랍에 담아놓고 누구도 주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러는 경우가 많고 어느 정도 지나면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중학생 되면 또 유치하다고 안 써요. 그래서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모아놓지만 말고 좀 잘 쓰면 좋겠고 이왕 가지고 있을 거면 막 어지럽게 서랍에만 넣어놓지 말고 같은 종류끼리 세로로 수납을 해서 내가 어떤 걸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서랍 정리는 기본이 한눈에 물건이 다 보이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통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고 다른 수첩 이런 조그만 문구류들이 한눈에 보이게. 그리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이어리 종류인데 다이어리도 가로로 놓지 말고 세로로 놓아서 하나씩 꺼내기 편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3단 서랍을 침대 옆에 있는 3단 서랍을 정리한 모습인데 이 아이도 필통이 굉장히 많지요. 필통도 많고 지갑도 많고 여러 가지 문구류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리 전의 모습을 보면 서랍에 그냥 집어넣기만 해서 모든 물건들이 뒤섞여 있어요. 모든 물건들이 뒤섞여 있는데 종류별로 분류해서 세로로 담아 놓으면 쓰기 편하고 한눈에 알기 좋으니까 알기 쉬우니까 이렇게 분류해서 서랍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서랍을 정리한 모습이고요. 우리가 보통 서랍을 정리하면 예쁘게 바구니에 담아서 정리를 했다고 해도 이렇게 커다란 계산기 같은 물건들을 그 위에 올려놓거나 또는 사인펜 같은 것들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아래에 있는 물건들이 가려져서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물건을 찾으려면 계속 이렇게 헤집어야 되니까 물건이 뒤섞이게 되고 그래서 서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눈에 보이게 세로로 수납을 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서랍이 깔끔하게 오래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랍에 보통 전선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을 사용하니까 전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TV가 고장이 나거나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그런 전선을 쓸 일이 없더라고요. 보통은 AS 신청을 하면 다 가지고 와서 고쳐주고 가시니까 그런 걸 보관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언젠가 어딘가 그걸 쓸 것 같아서 전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바꿔도 이어폰이나 뭐 여러 가지 충전기나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있어서 한 집에 식구가 4명이면 요즘 휴대폰이 4개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그 전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꼭 쓸 것만 지퍼백에 담아서 정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막 어지럽게 여기저기 전선이 다 있게끔 이렇게 놓으시면 정말 서랍 정리가 안 돼요. 서랍이 정말 귀신 나오는 집 같아요. 귀신 소굴이 된다고. 네. 그래서 세로로 수납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면 좋겠고, 같은 물건끼리는 묶어놓고 싶으시면 고무줄을 이용해서 한 곳에 한 묶음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방은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학습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한 깔끔한 공간이 돼서 언제든 책상에 앉아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학습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여기는 앵글 선반인데 전부 다 여기 있는 게 다 교구예요. 교구가 굉장히 많죠. 이 집에 아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요. 네, 근데 아이는 딱 한 명이에요. 한 명의 아이한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아이가 물론 똑똑하고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부모의 욕심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교구들이 그 안에 작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하나만 잊어버려도 이 교구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 교구의 원래 박스에다 제대로 정리를 해서 수납을 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옆에는 장난감을 정리한 건데, 이 돼지는 요 안에 장난감들을 넣어 놓는 그런 통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피에 비해서 그 안에 장난감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좀 비효율적이고, 있다면 장난감을 정리하는 걸로 쓰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장난감 정리함을 사신다면 별로 이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정리함입니다. 그래서 교구는 교구끼리, 장난감은 장난감끼리 분류해서 수납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아이 옷을 정리한 거예요. 여기 이 퀴즈 박스는 이렇게 앞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잡아당겨서 슬라이딩 서랍이 들어있는 거라 쓰기가 굉장히 편하고 조금 낮아요. 아이들이 쓸 만큼 그만한 크기여서 아주 어릴 때서부터 뭐 기저귀나 이런 거 담아가지고 쓰시고 아이들 옷을 정리해서 그렇게 쓰셔도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수납함이고, 또 아이들 옷장이 이렇게 아이들 키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옷을 골라 입고, 또 엄마가 정리해주면 여기서 골라 입고 다시 돌려놓고, 이 서랍도 이렇게 세로로 수납을 해 놓으면 아이가 옷을 선택해서 입는데 굉장히 좋겠죠. 여기는 책꽂이를 창문 쪽으로 놓았는데, 보통 가구는 창문을 가리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채광에도 문제가 있고 환기나 통풍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창문 앞에 가구가 있으면 우리는 창문을 잘 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구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아래 장난감이랑 책이랑 잘 구분해서 수납한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그 두 형제가 사는 방인데, 이 침대를 놓기가 약간
문이랑 뭐 창문이랑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나란히 놓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놨었는데 이 침대 프레임을 빼고 2층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놓아서 두 형제가 잘 수 있게 그렇게 침대에 가구를 재배치한 모습이고 책꽂이에 책들을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책꽂이가 정말 책을 꽂고 장난감을 수납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을 하도록 정리를 한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높은 공간에는 뭔가를 올려놓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 개를 올려놓다 보면 여기 위쪽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쌓이게 되니까 그런 건 정말 습관인 것 같아요. 이런 습관들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위쪽에는 물건들을 많이 안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아이의 그런 장난감들을 수납한 모습인데 그냥 바쁘니까 급하니까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수납을 해 놓으면 보기에도 어지럽지만 정말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다 정리를 한다고 해도 그 장난감에 자리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는 어떤 물건을 정리한다 그런 규칙이 있어서 아이가 놀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습관을 기르기 쉬워요. 아이들이 조금 어릴 때 그 집 안에서 타는 자동차 같은 거 보셨죠? 네, 그러면 아이한테 집에서 막 이렇게 타다가 그 자동차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주차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방에 그 마스킹 테이프나 청 테이프 같은 걸로 그 자동차를 딱 세우기 편안한 공간에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아이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아빠도 회사 출근하실 때 차 타고 갔다가 아파트 앞에 주차장에다 주차하지 그것처럼 너도 이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그 자리에 갔다가 주차를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 아이는 그게 교육이나 어떤 습관에 대한 어떤 잔소리가 아니고 그냥 당연한 놀이예요. 놀이이지만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정리를 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 주차 라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미있어 하고요. 여기서 그렇게 주차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아이방 정리를 하시고 장난감을 정리했을 때 아이가 혹시 너무 어려서 한글을 모르는 아이다 그러면 자동차라고 글씨를 써서 라벨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잡지에 있는 자동차 그림을 오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손으로 자동차 그림을 그려서 그 장난감 통 앞에다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블럭, 그러면 블럭이라는 글씨가 어려우니까 블럭 모양을 그려가지고 뭐 붙여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라벨링을 해서 그 자리에 어떤 물건을 수납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펭귄을 좋아하시는 분이 펭귄을 수집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서 펭귄 모양이 있는 거면 무조건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뭐 개구리를 좋아해서 개구리 인형이라든지 개구리만 모두 다 모으시는 분도 봤고 이분은 펭귄을 좋아해서 펭귄을 다 모으셨는데 이왕 내가 이게 취미이고 수집을 하는 것이 뭐 낙이라고 한다면 이왕 모아놓은 거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하고 쓰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너무 큰 것들을 위에 올려놓으면 좀 불안해 보이니까 작은 인형들을 위에다 정리하고 아래에 좀 큰 인형들을 정리해서 수집용 인형이라도 장식의 효과가 나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뭔가 보관용인데 우리가 스케치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구류 종류를 보관할 때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뭔가 박스에 넣기도 하고 뭐 밖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어수선하게 있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분류를 해서 스케치북은 모두 다 이런 통에 담고 이런 매트는 또 한 통에 담고 그래서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보관을 하기 위한 물건이라도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는 아이의 옷장이에요. 아이의 옷장에 옷을 걸고 나면 아이들 옷은 작으니까 아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러면 이 남는 공간에 압축 공을 설치해서 옷을 한 번 더 걸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이가 어릴 때 쓴 그 기저귀라든지 작은 뭐 수건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놨던 플라스틱 통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옷장 안에 넣고 서랍으로 쓰시면 좋겠죠. 근데 옷장 안에 서랍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플라스틱 통을 사라 그 얘기는 아니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재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바깥에 있던 가구를 옷장 안으로 이동시켜서 서랍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재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옷장 정리를 매번 자주 하시는 어머님들이 옷장을 정리할 때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가로로 수납을 하면 우리가 맨 위에 있는 옷부터 순서대로 꺼내 입지 않기 때문에 금방 어질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수납하지 마시고 세로로만 집어넣어도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옷을 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넣는 것보다는 세로로 넣으면 이렇게 공간이 더 많이 생겨요. 그 얘기는 가로로 수납할 때보다 세로로 수납하면 물건을 더 많이 수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서랍을 공간을 이렇게 분리하는데 물론 바구니를 사용해서 분리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칸을 나누는 여기 이런 물건을 디바이더라고 해요.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칸을 나눠서 옷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옷장 서랍에 정말 이렇게 막 어지럽게 있는 게 굉장히 인간적이죠. 네, 보통은 다 이런 모양이고 엄마가 매번 정리를 해줘도 한두 번 옷을 꺼내 입으면 이렇게 되는 게 금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물론 개서 넣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막 찾느라고 막 섞어 놓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런 걸 세로로만 수납을 해도 훨씬 더 유지가 오래 됩니다. 오래 가고 아이들이 그 작은 바구니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속옷이나 양말을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주면 오히려 어지르지 않아요. 너무 깔끔하니까 그 중에서 한 개만 딱 살살 꺼내서 입게 되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정리를 해야지. 오히려 왜 지저분하면 뭔가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죄책감이 없잖아요. 근데 깨끗하면 내가 거기다 제일 먼저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용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세로로 수납을 하고 깔끔하게 정돈을 해주면 아이도 정리하는 습관이 길러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가로로 수납한 그런 옷의 모양이고 옆에는 바구니를 이용해서 옷을 예쁘게 접어서 세로로 수납한 모습이고 이 남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면 옷을 여기다 이렇게 빽빽하게 놓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입고 있는 옷도 있고 세탁기에 들어가 있는 옷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지 이 세로로 수납한 깔끔한 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가득 채워놨다면 또 빨래를 해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공간이 없다면 또 어질러지게 되고 이 위에다 올려놓게 되면 아무래도 금방 어질러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유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여유가 있다면 빈 바구니를 하나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여기도 아이 옷을 걸어놓은 모습인데 아이 옷을 걸고 나서 이렇게 밑에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는 가방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냥 막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바구니를 이용해서 세로로 수납을 한다든지 리빙박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보관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장 안에 선반이 있는 그런 옷장들이 많은데요. 이런 선반 옷장에는 그냥 옷을 넣거나 물건을 쌓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선반 하나하나마다 바구니를 놓고 그 바구니 안에다 물건을 수납하면 바구니를 앞으로 잡아당기면서 서랍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선반에 그냥 안쪽에 있던 물건들을 원래는 그냥 다른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다 끄집어낸 다음에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바구니를 쓰면 서랍을 여는 형태로 앞으로 잡아다녀서 그 안쪽에 있는 옷들도 찾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반마다 바구니를 넣고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침대를 이렇게 머리의 방향이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서로 좀 너무 산만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침대 그 머리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해서 좀 아늑한 수면 공간으로 만든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아이 방이고 아이 침대인데 아이가 따로 자지 않고 막 안방에서 같이 자게 되고 좀 어릴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따로 분리시켜서 잠을 재우려고 해도 이 침대를 안 쓰게 되니까 그 위에다 장난감이 올라가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 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침대에서 안 자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안 자니까 그 위에 장난감을 많이 올려놓게 되고 그러면 침대의 제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를 하고 예쁘게 침대로 만드니까 오히려 조금 크면 아이들이 나도 혼자 내 방에서 자볼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인형만 예쁘게 정리를 했고요. 네, 아이들 문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종류가 많다고 해도 그걸 필기 도구, 또 미술 도구, 뭐 아니면 공부류 이렇게 분류를 크게 하셔가지고 필기 도구 그러면 볼펜, 뭐 색연필, 연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하시고 또 미술 도구 그러면 뭐 크레파스, 물감, 그거에 사용하는 물통, 팔레트 뭐 여러 가지 연관된 붓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크게 대분류하고 소분류해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종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종류가 많은 것보다 물건의 수량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필기도구 모두 다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지 마시고 한 번에 쓸 수 있는 것보다는 좀 자주 쓸 수 있게 몇 개만 내놓고 쓰시고 나머지를 따로 보관하셨다가 필기도구도 어느 정도만 조금씩 정리를 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랍에 들어가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필기도구를 한꺼번에 모으면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필기도구만으로도 한 서랍이 가득 찰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거를 한꺼번에 쓰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양만큼 양을 좀 조절하시고 크게 대분류해서 같은 종류끼리 분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꽂이에 이렇게 꽂았는데 앞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책 앞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꽂을 때 이런 물건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책을 책꽂이 앞으로 최대한 당겨서 최대한 이렇게 당겨주시고 뒤쪽으로 책이 밀리지 않게 뒷공간에는 페트병이나 또는 뭐 우유팩이나 조금 남는다면 신문지 같은 것을 말아서 뒤쪽에다 이렇게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것들은 일정하게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 같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쳐주시면 이 앞부분을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본인의 물건이라고 학교에서 뭐 만들기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라든지 문구류라든지 별로 쓰지 않으면서도 자기 물건이라고 못 버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짱구 엄마 얘기를 하면서 짱구라는 만화를 아마 알 거예요. 그러면서 박스를 3개 주세요. 일단 남겨놓아야 될 물건, 그러면 동그라미 박스에 담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될 물건, 뭐 쓰레기도 있고 막 이러니까 버려야 될 물건은 X라고 쓴 표시한 상자에 담고, 그리고 버려야 될지 놔둬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것은 세모 상자에 담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상자에 담아 있는 것들은 쓰는 거니까 정리를 해주시고, X 표시된 상자에 있는 거는 버리는데, 세모 상자에 있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라, 만약에 그게 정말 필요한 건지 어른들 눈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만들기를 해서 오랫동안 보관했던 것 같으면 추억이 있는 거라면 같이 사진을 찍고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둬서 어떤 박스에 담아서 일정 기간 보관을 했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선택하게끔 버려야 될 물건인지 또 보관해야 되는 물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가지고 가시는 경우 많지요. 그러면 이렇게 커피 캐리어가 많이 생길 거예요. 이거 그냥 버리기 좀 아까우니까 이 커피 캐리어를 이용해서 수납함을 만드는 걸 하겠습니다. 예쁘게 천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슬리퍼 같은 것을 보관해도 되고요. 이렇게 보관해도 되고, 또 다른 소품들을 뭐 거실에 놓는다면 리모컨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걸로 쓰셔도 괜찮고요. 이 윗부분을 잘라가지고 그냥 수납함으로 써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면 좋고 만들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커피 캐리어를 보면 이렇게 옆에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이거를 가위로 잘라 주시고요. 네, 이렇게 잘라 주시고 이거는 그냥 집에서 혹시 안 입는 옷에 천을 오려가지고 이 풀이나 그런 걸로 글루건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붙이셔도 괜찮은데, 이거는 스티커 형태로 나오는 패브릭 스티커예요. 패브릭 스티커라서 그냥 이렇게 떼가지고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밑쪽으로 붙일 거니까 반을 접어서 칼로 오리시면 좀 더 반듯할 것 같고, 가위를 이용하신다면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위로 자르는 부분은 원래 잘려져 나온 것보다는 똑바르지 않겠죠? 그래서 원래 재단되어 있는 재단된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끔 붙여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수납함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 번에 뜯으면 얘가 한 번에 여기 붙이기 힘드니까 조금씩 뜯어서 제일 넓은 쪽부터 이렇게 잘 맞춰주시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조금씩 떼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붙일 수 있습니다.
다 끝까지 돌아가지 않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는 바닥으로 붙여주시는데 이렇게 다 붙이신 경우에 모서리에는 가위집을 내서 가위로 한번 이렇게 오리시고 잘라서 붙이시면 되겠죠. 천이라서 처음에 잘못 붙여도 한 번쯤 뜯어가지고 붙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요. 나머지로 이만큼만 붙이면 되니까 한 정도 옆에 나머지 부분을 붙여주시고 잘라서 여기도 붙이실 때 원래 재단된 모양이 위로 오게끔 그렇게 붙이시면 예쁜 모습이 됩니다.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위집을 내서 왼쪽으로 붙여주시고 붙여주시고 위아래로 붙이고, 보통은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스티커가 남았으니까 이 밑부분까지도 깔끔하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크기를 맞춰서 자르고 맨 윗부분부터 당겨서 붙여주시면 이렇게 안팎으로 깔끔한 수납함을 만들었습니다. 뭐 더 예쁘게 만드시려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패브릭 스티커를 붙이고도 리본 테이프를 붙이면 훨씬 더 예뻐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리본 테이프를 붙이셔도 되고, 또 패브릭 스티커 색깔 있는 거 그런 걸 붙이셔도 되고요. 장식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더 붙여서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커피 방향제를 2가지 만들겠습니다. 우선 커피 여과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커피 방향제고요. 여기는 다시팩을 이용해서 만드는 커피 방향제입니다. 우선 한 가지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피 여과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여과지에다 스푼 좀 주세요. 말린 커피 가루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고요. 이 용량은 뭐 한 스푼,
아니면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 정도 어느 정도 집어 넣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커피 가루를 넣은 다음에 여기 요 라인이 맞게끔 이렇게 접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쪽 라인이 맞게끔 이렇게 접고 하면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요. 위에 그 겹쳐지는 부분에 아일렛 펀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만들 때 나는 집에 아일렛 펀치가 없는데 이러신 경우 많지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펀치로 구멍을 뚫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일렛 펀치에 이렇게 심을 넣은 다음에 얘가 아래로 가게끔 넣으시고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런 모양이 되고요. 여기에 리본 테이프를 묶어 주시기만 하면 커피 방향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두 겹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주기만 해도 옷장에 걸어 놓거나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뭐 차에다 걸어도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커피 방향제를 만드는 모습이고요. 이게 커피 방향제. 그 다음에 다시팩으로 하는 방향제는 보여드리면 다시팩에다가 커피 가루를 넣고 이렇게 도일리 페이퍼를 위에다 스테플러로 찝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 나중에 손 다칠까봐 여기다 테이프를 붙여주는 거예요. 스티커를. 그리고 OPP 봉투에 넣어서 선물하시기 좋으라고 이런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선물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놓을 때는 향기가 나게끔 그냥 빼놓으시면 되겠죠. 일단 이거는 우리가 다시마나 멸치를 넣고 국물을 우리는 다시팩이에요. 다시팩에다 커피가루를 넣고, 다시팩은 이렇게 뒤집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일리 페이퍼를 위에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찝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찝고 나면 이 철심 때문에 여기 손을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끔 예쁜 테이프를 그 자리에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PP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옆부분은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봉투에 넣으려면 그냥은 이렇게 놓는 게 예쁜데, 봉투에 넣으려면 옆부분이 조금 기니까 좀 접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고 이 OPP 봉투를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